김용빈 애인 한 소절의 객석에서 떼창이 울려 퍼졌다. 전율의 무대가 완성이 되었다. 뭐 아시다시피 이번 미스터 트롯의 콘서트가 정말 초대박 성료를 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뭐 직접 가셔서 보신 분들, 제 리뷰를 보신 분들, 기사 내용을 보신 분들 하나같이 콘서트가 정말 대박이 났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역시나 1등을 하게 된 김용빈 가수의 이 애인 한 소절에 객석이 떼창하고 눈물을 흘렸다라는 건 놀랍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그래서일까요? 이 김용빈 가수의 토크 콘서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탑7 멤버들의 활약상에 대한 이야기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김용빈 덕분에 아픔을 이겨냈다. 미스터 트롯 진의 존재로 증명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김용빈 가수 덕분에 아픔을 이겨냈다?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면 기사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가수 김용빈이 진다운 품격을 나타냈다. 단순히 인기뿐만이 아니라 담백하고 절제된 목소리와 노련하고 완성도 높은 무대, 고전과 현대를 능숙하게 넘나드는 완급 조절, 울림을 선사하는 진심 어린 표현력까지 더해지면서 김용빈의 존재감을 분명하게 보여줬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김용빈 역시 팬들에게 콘서트장에서 환한 미소로 화답을 하고 눈인사, 손인사, 반가운 마음을 표현했고 단체 무대 때도 팬 한 사람과 눈을 맞추려고 배려하는 모습이 감동을 극대화시켰고 특히 한 사연이 김용빈 가수에게 울컥하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김용빈을 어린 시절부터 응원했다라고 했던 이 팬은 몇 달 전 암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고 나니 막막해졌다. 미스터 트롯에서 용빈님이 한 단계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우울한 날을 이겨내며 잘 살았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상태는 아니지만 용빈님을 응원하러 대구에서 달려왔다. 용빈님 덕분에 아픔을 이겨냈다.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이를 읽던 김용빈 가수는 울컥한 제 말을 잊지 못했고 만나서 우시는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아프신 줄 몰랐다. 그래서 멈칫했다. 저도 작년 6월 할머니를 암으로 보낸 뒤 그 단어만 들어도 아직 마음이 아프다. 아프지 마시고 회복해서 자주 뵀으면 좋겠다.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김용빈 가수와 탑7 멤버들의 활약이 대단했기 때문에 이를 보던 관객분들, 콘서트를 찾아오신 분들 모두가 보람차게 귀가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의 활약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김용빈, 손비나, 추혁진, 미스터 트롯 탑7 멤버들이 산불 피해를 위한 지원 금액 1억 원을 기부했다라는 소식이 나온 겁니다. 이 탑7 멤버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게도 산불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뜻을 모아 1억 원을 기부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이 탑7 멤버들이 뜻을 모아 진행했다라고 하는데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심했다. 많은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길 바란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참 잘 자란 청년들 아니겠습니까? 참된 청년들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 가운데 드디어 탑7 비긴즈에 대한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 영상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요거를 좀 한번 짧게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보면 탑7 비긴즈라고 해서 3개월간의 대장정 끝에 드디어 새로운 스핀오프 프로그램 방송이 예고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 즐기기만 하면 된다? 아직 좀 추운데도 이 멤버들이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손가락을 치켜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멤버들 숫자를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고도 한 명 더 있습니다. 8명이 있습니다. 의아하지 않습니까? 이거 왜 8명이 됐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자, 이거 좀 잘 안 보이실까봐 제가 조금 요거를 화면을 줄여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었던
이 몇 명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들의 존재감이 미스터트롯에서 꽤 컸었던 참가자들이다. 자, 여기 보시면 잘 보이시죠? 참 놀랍게도 박지후 그리고 남궁진 씨 같아요. 두 사람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김용빈, 손비나, 천록담, 최재명, 춘길, 추혁진 요렇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추혁진 씨 같고 이게 손비나 가수 같습니다. 근데 이 6명은 알다시피 남궁민 가수가 탑7 안에 들어갔지만 군복무 때문에 사실 방송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공교롭게 콘서트도 탑6 멤버들로 했는데 아니 여기에 2명이 추가가 됐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남궁진 씨. 남궁진 씨가 추가된 이유는 요번 미스터트롯 콘서트 때 아시다시피 게스트로 초청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또 박지후 씨가 있어요. 박지후 씨가 나오면서 지금 사실 논란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박지후 씨가 사실 탈락할 뻔한 경우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터단에서 다시 기사회생을 시켜줬잖아요. 그 당시 때도 말이 많았습니다. 야, 이거 너무 좀 편파 판정 아니냐? 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박지우 씨가 이제 스피노프 프로그램까지 등장을 한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 크리스 영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크리스 영이 이번 미스터트롯 콘서트 때도 함께 했는데 왜 박지우 씨가 나오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제 예상에 박지후 씨도 이 방송에 나오고 크리스 영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지후 씨는 아마 앞으로 있을 미스터트롯 전국 투어 콘서트에 깜짝 게스트로 등장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 예상이 맞는지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아마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지금 미스터트롯은요, 콘서트 티켓이 완판되지 못해서 총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슈가 됐었던 참가자들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유지우 군도 이번 콘서트 때 나왔잖아요. 하지만 방송 프로그램에는 함께하지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능 수련회라고 해서 아직도 좀 쌀쌀한 바닷가에 이렇게 몸을 담그는 모습들이 등장을 했고 추혁진 가수가 김용빈 가수를 번쩍 들고 이렇게 바닷가로 가서 뭐 풍덩 빠뜨리는 모습, 그리고 추혁진, 박지후 두 사람이 허벅지 씨름을 하는 모습들, 그러면서 이때 나왔었던 진 공약을 걸었었던 김용빈 가수의 찻집 이벤트 현장이 공개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현장에 카메라가 있었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차후에 예능 방송에서 또는 유튜브에서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는데 이때의 모습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못 가셨던 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좀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겠구나. 생방송 다음날 연 이 카페 팬미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손비나 가수의 마을축제, 하동에서 열리는 마을축제까지 이렇게 공개가 되면서 동네 주민분이 목에 막 꽃다발을 걸어주는 모습들, 그리고 김용빈 가수의 찻집 이벤트 모습들, 손비나 가수의 또는 김용빈 가수의 좀 슬픈 속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막 공개가 되는 것 같아요. 손비나 가수가 이제 아버지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손비나 가수가 눈물을 막 펑펑 흘리고 있습니다. 아마 요거는 과거에 사랑의 콜센터 때 보였었던 어떤 사연을 듣고 노래를 부르는 그 과정에서 아마 눈물을 흘렸었던 모습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그런 시스템이 좀 연출이 되지 않을까. 자, 어찌됐건 요번 예고편에 나머지 탑7 멤버들의 팬분들은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김용빈, 손비나 두 사람에 대한 이 집중 조명이 좀 많이 됐습니다. 예고편에서 두 사람의 이런 카페 이벤트, 손비나 가수의 고향 방문, 김용빈 가수의 팬미팅에서 보였었던 어떤 이 눈물 흘리는 참 마음 아픈 비하인드 이야기들, 손비나 가수의 이 아버지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모습들, 눈물 흘리는 장면까지. 그래서 토크 콘서트라고 예고가 되어 있었던 방송이 탑7 비긴즈라고 해서 이들의 어떤 일상적인 모습들, 또 우리가 몰랐었던 비하인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공개가 될 것 같다. 그러니 어찌 해야 하겠습니까? 본방사수를 목요일 저녁에 10시에 다들 해주셔야 한다. 그래야 많은 분들에게 큰 기쁨과 힘을 줬었던 탑7 멤버들이 아마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에 뭐 번외로 등장하는 남궁진, 뭐 박지후 이런 가수들 뿐만이 아니라 사랑의 콜센터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함께 했었던 다양한 가수들이 회차별로 돌아가며 등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목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뭐 편파적이거나 형평성이 어긋난다. 왜 다른 가수들은 안 나오냐 하실 걱정은 조금은 내려놓으셔도 되지 않을까. 어찌됐건 이 가수들의 속 이야기 TV조선의 편성 정보에 깜짝 놀랄 이야기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4월 3일 목요일 날 드디어 새로운 스피노프 프로그램이 완성이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여기 보니까 저녁 10시부터 12시까지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미스터 트롯 3 토크 콘서트 1편, 2편이라고 되어져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뭐죠? 맞습니다. 바로 탑6 멤버들을 다시 우리가 매주 목요일마다 김용빈 가수부터 손비나 가수, 탑6 멤버들 모두를 볼 수 있는 스피노프 정규 편성 프로그램이 아마 제가 볼 때는 확정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이게 정식으로 지금 딱 편성이 돼서 방영이 확정이 난 건가. 지금 보니까 일반 콘서트 말고는 토크 콘서트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면 토크 콘서트 출연하나요? 라는 질문이 지금 이미 2주 전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아, 그러니 이때까지 있었던 뭐 미스터 트롯 2 때도 토크 콘서트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스터 트롯 시즌 3의 토크 콘서트를 진행한다. 이 토크 콘서트 때 뭐 합니까? 과거 사랑의 콜센터와 거의 똑같죠? 가수들이 나와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사연도 읽고 또 거기에 맞는 노래 무대까지 가지는 이 토크 콘서트가 당장 4월 3일부터 방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탑6 멤버들을 콘서트장에서밖에 못 보나요? 라고 아쉬워해서 하셨던 분들은 콘서트 때는 또 콘서트에 대한 제 리뷰 영상을 또 시청해 주시면 되고 평상시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이 탑6 트롯맨들의 토크 콘서트를 또 시청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본방사수가 시청률을 올려서 이 가수들의 앞으로의 가요 활동에 큰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번 미스터 트롯의 콘서트 아주 상세한 이 기사 후기들이 빗발쳤습니다. 푸른 산호초 펑크룩 미스터 트롯 콘서트 트로트 공연에 틀을 깼다. 드디어 제가 이제 사진과 함께 완벽한 리뷰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아시겠지만 제가 예상했던 대로 어김없이 조회수 때문에 이 기사가 뜨자마자 득달처럼 저와 똑같은 리뷰를 하고 있는 참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이 뭔지는 아마 현명하신 분들은 뭔지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어찌됐건 기차는 계속 달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김용빈 가수부터 해서 손비나 가수, 천록담 가수, 최혁진 가수, 춘길 가수, 최대명 가수 쫙 이렇게 6명의 모습이 탁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굉장히 성료했거든요. 뭐라고 설명이 됐냐? 굉장히 콘서트가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기자분들을 콘서트에 많이 초대를 해서 미스터 트롯 콘서트가 전국적으로 성료할 수 있도록 아마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초대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좀 내용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무대 위에서 암전이 거치고 푸른빛 핀 조명이 두 남자에게 꽂힌다. 의자에 앉아 모습을 드러낸 이는 바로 미스터 트롯 3의 진 김용빈과 전자 키보드 건반 앞에 앉은 피트맨, 피아노 치는 트롯맨인 크리스 영. 김용빈의 검은 의상에 화려하게 수놓은 크리스탈 조명을 받으며 별처럼 빛나자 절친 크리스 영의 손가락이 은하수처럼 건반을 수놓는다.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바로 패티김의
이별을 노래했다. 김용빈은 박현진 작곡가의 말처럼 구불구불한 길, 바른 길, 오르막길 같은 노래의 길을 알고 청중을 안내했다. 크리스 영은 김용빈의 감정선에 따라 박자를 조율했다. 마치 수년간 공연하며 호흡을 맞춰온 듯 김용빈의 노래는 건반의 다층적인 화음과 결합하여 때로는 시를 낭송하듯 거룩하게, 때로는 카리스마 있는 중후함으로 좌중을 압도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첫 무대로 펼쳐진 김용빈 가수의 이별 노래입니다. 현장에서 보신 분들은 굉장히 감격적이었다라고 해요. 크리스 영의 소원이자 김용빈의 바람이기도 했던 이 건반과 노래의 합동 무대는 기존 미스터트롯 시리즈는 물론 여느 트로트 공연에서도 보기 힘든 연출이었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 가셨던 많은 분들이 이 무대를 보고 두 사람에게 감사해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트로트의 또 한 번의 업그레이드, 또 한 번의 고급화를 이루어냈다. 그러니까 뭐 새로운 형태의 트로트가 아니라 뭐 댄스 트로트, 발라드 트로트, 락 트로트가 아니라 정통 트로트지만 피아노 반주를 통해서 굉장히 트로트 자체를 고급화시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됐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푸른 산호초의 현란한 골반 댄스, 김용빈의 변신. 이거 뭐 대단했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번 무대는 기존 트로트의 공연은 틀을 깨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는데 특히 눈길을 끈 건 김용빈의 변신이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푸른 산호초. 이 노래의 모습을 드디어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게 됐는데 어릴 때부터 노래를 해서 가수 생활 22년 차에 접어드는 요즘이 여러분 덕분에 가장 최고로 행복하다라면서 콘서트에 문을 연 김용빈 가수는 탑6의 개인곡 무대가 끝난 뒤 남색 세일러 카라 디자인의 흰색 상의에 남색 반바지를 입고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일본의 1980년대 아이돌 마스다 세이코의 푸른 산호초 무대를 연출하기 위해서였죠. 김용빈 사랑해가 엄청 많이 울려 퍼졌는데 뭐 제가 요거 할 때 이게 뭐 엄청 스포일러다, 엄청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초를 치네 막 헛소리를 하는 인간이 있었죠. 근데 보십시오. 푸른 산호초 무대가 이미 나오고 난 뒤입니다. 이게 만약 다른 전국 투어 콘서트에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약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이미 끝난 공연이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이미 라이브로 했을 시점에 스포일러와 관계가 없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사에서도 이 사진을 전면적으로 공개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설사 다른 전국 투어 콘서트에서 같은 무대가 나온다 할지라도 기사에서 왜 이걸 썼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때문이에요. 제작사에서 왜 기자들을 초빙해가지고 콘서트 했었던 내용을 이렇게 상세하게 사진과 글로써 표현하겠습니까? 저는 이 정도로 상세하게 리뷰는 하진 않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과연 스포일러였나? 현명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스포일러와 1도 상관없다라는 거.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기자분들이 이렇게 공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콘서트가 끝났다고 해서 공개를 하면 상관이 없다? 그런 논리라면 이 무대 모습이 다른 전국 투어 콘서트 앞으로 12개가 남았는데 거기에서 똑같은 무대 나올 거 생각하면 올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논리 자체가. 자, 하지만 계속하여 이 상세한 리뷰를 보면 경연에서는 주로 묵직한 곡을 선보이며 상큼발랄한 무대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지만 공연 중에는 발랄 용빈이 각오한 듯 내면에서 튀어나온 겁니다. 메들리곡 돌리도에선 현란한 골반 돌리기를 선보이는가 하면 머리 위로 올리는 커다란 손 하트와 손 키스를 쉴 새 없이 선사하며 방방 날아다닌 겁니다. 이 공연에서 다채로운 모습을 선사한 김용빈은 멤버들이 달려온 길을 보여주는 듯한 마음을 담아 앵콜곡을 불렀는데 바로 조용필 선생님의 꿈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때 눈물을 글썽이면서 우리들의 꿈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탑6의 노래 경력이 도합 100년이라고 합니다. 관록과 내공이 빛난 3시간의 콘서트,
근데 놀랍게도 뭡니까? 이 100년 중에 22년은 바로 김용빈 가수의 경력이 다 차지했다라는 게 한 번 더 놀라울 만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멤버들도 그렇고 콘서트의 어떤 흐름도 김용빈 가수를 주축으로 많이 진행이 됐지만 문제는 일요일 이틀차 공연 때부터 뭐 노래 분량에 대한 이야기, 김용빈 가수가 넘어질 뻔해서 뭐 경호원이 추가된 이야기, 그 관객에 대한 법적 처벌에 대한 어떤 의혹들 여러 이야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콘서트의 공연은 굉장히 틀을 깼습니다. 여기 보면 탑6 멤버들이 각자 소감을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이 소감 내용만 봐도 얼마나 이들이 좀 이번 공연에 신경을 썼는지 알 수 있어요. 총 30여 곡으로 3시간이 넘는 공연을 하루 2회씩 소화를 해낸 겁니다. 이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 개인곡, 단체곡, 메들리 안무 연습까지 멤버 전원이 거의 하루에 2시간 이상 잠을 잔 적이 없다고 합니다. 무대 위에서는 근데 힘든 기색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해요. 실제로 제가 찾아본 영상에 따르면 이들이 공연을 끝나고 딱 나왔을 때 얼마나 피로했겠습니까? 근데 그 피곤한 순간에도 콘서트장 밖에 팬들이 모여 있으니까 다 같이 손을 흔들고 다 같이 축하하고 또 그것에 이 많은 멤버들이 힘들었던 또 피곤함을 잊은 채 호응하고 이 모습을 보면서 이 탑6 멤버들이 이 탑7, 탑6 멤버들이 정말 이 무대 위에만 올라가면 날아다니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손비나 가수는 개인곡과 신곡 무대는 물론 함께 했었던 우리 집, 자기야 메들리 곡까지 선사를 했어요. 근데 이 손비나 가수의 이 개인 무대도 많았었다라는 이제 불만이 나오면서 사실 팬덤 간의 충돌이 있을 뻔 했는데 제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 탑6 멤버들끼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비방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다행히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몸짱을 팍 드러내는 이런 공연까지 공개가 되기도 했었죠. 서울 콘서트 첫날이었던 29일 데뷔 100일이 된 신인 가수다라며 천록담은 자신을 소개했고 첫 공연도 마지막 공연처럼 다 쏟아부었습니다. 왜 이제야 트로트를 만났는지 늦게 만난 만큼 더 뜨겁게 사랑해보겠다 라며 흥을 돋궜고 뭐 객석에서부터 나타나는 퍼포먼스를 보였고 제한강교 무대는 또다시 천록담 콘서트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생애 첫 콘서트라고 들떴던 최재명 가수는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멘트를 수월하게 했고요. 경연과 공연이 모두 처음이라 부족한 게 많은데 형님들이 잘 이끌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멤버들이 얼마나 이번 콘서트에서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였는지 사진을 통해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형님들의 노하우는요, 바로 사연을 읽고 신청곡을 라이브로 부르는 코너가 더 빛을 발했다고 합니다. 춘길 가수가 모세로 변신도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최재명 가수도 일요일 공연에서 국악 신동답게 쑥대머리를 즉석에서 뽑아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앵콜 콘서트 때의 모습이죠. 이게 바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김용빈 가수의 팬덤 티셔츠인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멤버들별로 다 컬러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 각자 가슴에 있는 로고가 다른 걸로 놓고 봤을 때 아마 이 TV조선의 매니지먼트와 계약을 하면서 공식 굿즈가 발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김용빈 가수는 하늘색, 손비나 가수는 파란색 이런 식으로 이제 컬러가 배치가 됐고 가슴에 있는 로고는 아마 이 멤버들이 각자 직접 디자인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보니까 탑7 멤버들이 직접 그린 그림이 새겨져 있다. 제가 예측한 게 맞았네요. 앵콜 공연 때 이렇게 막 인간 기차도 하면서 이 탑6 멤버들이 얼마나 이 공연을 뜻깊게 만들어냈는지 알 수 있고 특히 여기 보면 업타운 펑크 노래까지 해서 디스코 팝 장르도 너끈히 소화해내는 탑6 멤버들의 모습이 보였고 말씀드렸다시피 갈라쇼에서 선보였던 신곡은 매 회차별로 돌아가며 선사한다고 합니다. 김용빈 가수의 금수저, 손비나 가수의 땡큐가 이 저녁 공연에 이어졌는데
일요일 낮에도 천록담의 동해물과 백두산이, 밤에는 최재명의 남자이니까, 그리고 추혁진의 칙칙폭포를 관객의 호응을 유도하며 함께 불렀다고 해요. 공연 때마다 순서가 바뀌어져서 계속하여 신곡이 이어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모습들을 보십시오. 과거 미스터트롯 콘서트가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진행이 되는 어떤 순서도라던가 컨셉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멤버들이 공연을 꽉 채우느냐가 중요하고, 팬들과 함께 3층까지 꽉 차 있는 이 객석을 배경으로 다 같이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각자의 이런 멤버들마다 소감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건 제가 조금 이따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 탑6 멤버들, 사실 탑7인데 남승민 군이 군인이라서 6명만 공연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됐습니다만, 이번 공연 완벽한 성료였다. 근데 이제 나머지 콘서트도 티켓팅이 완판이 되려면 이런 홍보성 기사가 많이 되어야 할 것이고, 뭐 다음 지역이 뭐 경상도, 전라도 뭐 된다고 한다면 그 공연에 대한 리뷰를 저는 굴하지 않고 소신 있게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그래야 남아있는 나머지 공연이 성료를 할 것이고, 김용빈 가수, 손비나 가수 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탑6 멤버들도 콘서트가 성료해야 인기도와 인지도가 상승되고 팬덤이 커지고 돈도 많이 벌 거 아닙니까? 자, 어찌됐건 이번 미스터트롯3 콘서트는 아주 대박 성료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